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백발스쌤의 역사마당 제2편. 오늘의 제목은 초강대국을 물리친 4인의 베트남 영웅들에 대해서 강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시련과 극복의 역사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입니다만은 이 베트남은 우리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난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인접한 이 중국의 천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도 그들은 한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070년간입니다. 한 무제에 의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남비에시 BC 111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938년에 1050년 만에 드디어 응호왕조라는 것이 있었고, 또 명나라 3대 황제 정화의 남의 원정으로 유명한 페르시아만까지 7차의 원정을 갔던 그 영락제 21년간 또 지배를 받았으니 애누리 없이 1070년간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응웬 왕조인데 한자로 완입니다. 그런데 이 완 왕조가 설직에 프랑스 세력과 선교사의 도움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부터 그들은 서서히 들어왔습니다만, 이후 응엔 왕조의 많은 왕들이 가톨릭 세력인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는데 불교를 좋아하는 왕들이 많이 나와서 가톨릭을 탄압하는 바람에 17, 18세기에 걸쳐서 최고의 대륙인 인도를 먹으려고 영국, 프랑스가 싸우다가 아시다시피 영국에게 뺏긴 프랑스가 껌 대신 닭이라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노골적인 그들의 지배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명장 봉엔 지압의 디엔비엠프 전투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해요. 거기에 꽁무니를 빼고 깔끔하게 물러갈 때까지 프랑스 지배 10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베트남이 동양의 칠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북으로 쭉 용모양으로 생겼습니다만은 오랫동안 10세기까지 베트남의 주지역은 소위 교지라고 얘기했던 북쪽 하노이 부근입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그 인도 말레이시아 계통의 나라였던 이 참파국을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려 900년을 밀어내면서 드디어 코친 차이나 지역까지 도달했고, 또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제네바 협정으로 1954년부터 공산화되는 75년까지 외세에 의해서 20년간 분단이 되어졌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호지명이 이끄는 베트민 월명에 의해서 1975년 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외세에 의한 분단 20년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영웅들이 많겠지만 이 가장 각 분야의 특색 있는 대표적인 영웅 4분을 갖고 오늘의 강연을 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웅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리텅기엣입니다. 발음 좀 그렇죠? 여러분 베트남 발음은 육성조도 육성조지만은 그 경음이 많습니다. 참고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야 될 것이 성씨라든가 베트남의 왕조에 보게 되면은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 있는데도
동아시아로 간주하느냐 하면은 유교와 대승불교를 갖고 있습니다. 당대 형성된 또 일설에는 이 한자가 진태하 박사 같은 분은 우리의 동의의 글이다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당나라 때 7, 8, 9세기에 당을 위시한 동아시아 제국은 4개의 공통된 문화권을 갖습니다. 유교, 한자, 율령, 그 다음에 대승불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이 큰대자 아시죠? 이 큰대자 중국 어떻게 발음합니까? 타이입니다. 우리는 뭐고? 대죠. 알다시피 베트남, 일본은 다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 베트남은 우리 국군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따이한겠죠? 따입니다. 큰대자를 두고 타이대, 다이따이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리트엔키엣 이분도 누구 한자 이름은 이상글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적에 이분이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은 비슷한 고난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으로 볼 적에 이 을지문덕에 비견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상글이라는 이름에서 보였다시피 이 시를 사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 리트은키엣이 4대 영웅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 역사에는 없는 그렇게 많은 천년, 백년 외침을 받았습니다만 유일하게 그 당시 대국이었던 송나라를 10만 대군을 갖고 저들이 먼저 치려고 하니까 선제 공격을 감행했단 말입니다. 유일무이하게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중국 송나라 군대를 육해군 연합전술로서 8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쫓겨 보냈습니다. 이 첫 번째답게 대단히 위대한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1009년부터 1225년까지 베트남에 제대로 된 그들의 자랑스러운 왕조가 바로 이 리 왕조인데 대월이라고 합니다. 이 리 왕조에 쭉 내려가다가 이 마지막 무렵에 우리의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방원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왕씨 왕족들을 마구 다 죽여버리죠. 리트엔키엣이 아니고 이번에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베트남 이시가는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베트남 이시가 있습니다. 리트엔키엣은 최초로 송을 셧아웃 시켰다는 데서 유명하고 이 리 왕조가 쭉 내려오다가 그 막바지에 바로 쩐투도라고 하는 자, 쩐 왕조, 베풀 진자를 쓰는 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이 왕조의 왕족들을 모두 몰살을 시킵니다. 이때 다행히 몰살을 예감하고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우리 서해의 옹진반도 아시죠? 돌출항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마침 그때 그들 앞에 해적들이 해적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왕자답게 오히려 그 고려 해안에 얼렁거리는 해적들을 해쳐버려요. 이러니까 옹진홀령이 정부에 보고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멀리서 어떻게든 왕족의 무리가 왔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때는 여러분 우리 고려는 그 무신집권기에 고려 고종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이 가상이 여겨서 그 황해도 일대에 이분을 이용상 그분을 화산군에 봉하고 그래서 화산 이시가 바로 베트남 이시가 되고 이 1992년에 월남전의 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한 베트남 수교를 하였죠. 그리고 나서 베트남 정부가 대한민국에
우리 이시왕조의 왕족들의 후손이 살고 있다. 이래서 정부 차원에서 초청을 하였고, 매월 이 왕조의 창립일인 음력 3월 15일에는 화산 이시 종친의 멤버들을 불러서 성대하게 대접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분이 을지문덕급이었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최고의 영웅,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의 전무후무한 누구? 이순신, 전흥다오,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진흥도입니다. 이분도 그 왕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이 전흥다오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냐? 과연 왜 이순신급이냐? 여기서 잠깐 저의 사견을 드린다면 모두들 누가 이순신을 하는데 이순신이 왜 위대하냐? 이 모든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의 총지원으로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시샘, 서인의 박해, 완전 혈혈단신으로 등량만이라고 들어보셨죠? 남해안에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진지 먹여 살리고 조정에 납세 내고 상국이라고 봐서 행패만 더 심했던 명나라 식량까지 되었던, 그래서 이순신은 버릴 것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에요. 잠깐 비교하다 보니까 전흥다오의 색이 약간 바래는 것 같습니다만 이분 대단합니다. 베트남의 최고의 영웅에 속합니다. 요거는 현재는 1976년 이후로 지금 베트남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어떻게든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 많이 다녀오셨지만, 그죠? 거기에 화폐의 단위가 동인데 하여튼 모두가 호치민 초상하죠. 그런데 55년부터 75년 사이에 이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 시절에 이분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처음 만드는 돈 500동에 이렇게 지폐로 썼습니다. 지폐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또 여러분의 흥미를 돋우는 상식적 얘기를 처음은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돈이 1,000원짜리. 그다음 별로 안 쓰는 게 5,000원짜리인데, 여러분 그 이상은 조상아가 됐고, 폐계 선생님이 조상아에 계시고, 율곡 선생님이 5,000원에 계시는데, 이거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용준 교수의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영남유생하고 이 기호유생이, 특히 영남유생들이 왜 우리의 이황 선생이 1,000원에 나오고 율곡은 5,000원이냐 했는데, 역시 행시 패스했던 그 사무관이 뭐냐, 저희들도 율곡 선생보다는 이황 선생님이 성리학을 먼저 정해서 그 존경은 대단히 합니다만,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1,000원짜리가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주 그분의 얼굴을 뵙지 않을까 해서 1,000원에 모십니다. 그 참 똑똑한 젊은이로구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잠시 지폐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었냐면 하노이, 호치민, 다낭, 유명하신 애 다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전흥도. 그리고 이분은 또 왜 그렇게 유명하냐? 여러분, 그의 아까 생몰연대를 보았지만 13세기 때 인물이에요. 13세기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굽니까? 13세기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징기스칸 몽골의 시대입니다. 말타라! 그냥 문명 당시 세계 85%를 63년 만에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네 아들과 10손자에게 분봉하고 1220년 쌀을 치러 가다가 죽었습니다만, 이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를 유일무이하게 3차례에 걸쳐서 격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려 원종의 뛰어난 외교술 덕에 박멸을 면하고 80년간 충자 달린 왕의 원간섭기,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세계 최고의 마르코 폴로가 그 당시 최고의 군주라고 격찬했던 쿠빌라이 칸 시대에 그들의 부대를 3차에 걸쳐 격퇴해버렸고,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이 쿠빌라이 칸이 마지막 50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씨도 말리지 마라 하는 순간 1294년에 염라대왕 엔터키가 켜지는 거예요. 쿠빌라이가 죽는 바람에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여기 1차 침입은 하노이 근방에 온 그들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고, 그걸 못해 이래가 쿠빌라이의 호통 속에 무려 30만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외침 역사에서도 보다시피 수나라나 고려 때 보면 아이고 고마 땅 떼주고 졌다 가입시다. 이때 2차 침입에서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격이 뭡니까? 칠격자요 장수장자의 사조 전 장병들이여 나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그 유명한 전흥다오의 격장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마땅히 장작더미 밑에 불을 놓아둔 위기라고 여겨야 하고, 뜨거운 국물에 데워본 사람이 찬나물도 불면서 먹듯이 경계해야 한다. 사절들을 훈련시키고 활쏘기를 연습시켜서 모두가 복롱이나 후회 같은 명사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필열의 머리를 대고라를 매달고 운난왕의 설점을 고가에서 섞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시급이 길이 전해질 뿐 아니라 그들의 복록 또한 종신토록 주어질 것이다. 나의 권석들이 편안한 잠자리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대들의 처자식 또한 평생을 함께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고 싸우지 않고 노예가 될 것인가? 프리덤을 얻고 영생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우리 을지문덕도 생각나고 강감찬도 생각나는 그 하노이에서 통킹만으로 흐르는 고기에 그 박당강이라고 있는데, 이 강에 원나라 군대에 들어갔다가 유인합니다. 이순신의 명량해전도 언뜻 스쳐가죠. 이렇게 만조 때 쓱 끌어들여 가지고는 이미 그 전에 강바닥에 말뚝을 다 받아놨걸랑. 그래가 썰물 시간이 되니까 원나라 배들은 전부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자초하죠. 이때 숨겨두었던 양면 섭판에서 불화살이 날라오고 총공격에서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를 진행하다가 심장마비로 쿠빌라이 칸이 가는 바람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영웅은 응우엔후에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도 중국도 베트남도 다 남과 북의 분열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여러분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북쪽에 찐 고물의 정자를 쓰는 이 찐왕조와 밑에는 나중에 마지막 왕조의 완왕조하고는 또 다른 완왕조가 이렇게 격동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고통받던 수많은 농민들을 대표해서 이 완후에 완문해라고 했는데, 삼형제가 서산이라고 하는 선역 서자 매산자 마을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발음으로는 뜨이선당이라고도 하고
베트남의 자존을 위해서 반란이라고 하지 않고 뜨이선 왕조라고 불과 30년도 안 됩니다만 붙여줍니다. 이분은 또 왜 그렇게 위대하냐? 여러분 생물연대를 보십시오. 18세기 후반입니다. 여러분 18세기 후반 가면 누구냐? 우리나라는 그 위대한 영정조 때이고, 이때 13세기 후반이 쿠빌라이의 전성시대였다면 18세기 후반은 1735년부터 1795년까지 60년간 왕위에 있었던 최고의 영토를 가졌던 중국 청나라 황제가 누구? 걸륭제입니다. 걸륭제가 저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준가르부를 비롯해 가지고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얻었다. 이래서 전번에 동북공정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신짱이 한자로 세 신자의 강력강자입니다. 신깡까지 편절하고, 또 어디냐, 이 베트남을 협공하기 위해서 주위 나라하고 협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선수 쳐서 그 최강의 막강한 20만의 청나라 걸륭제, 그의 오른팔이었던 손사이라는 자가 이끌고 온 그 청나라 군대를 또 육해군 연합작전으로 강가에서 괴멸시켜버립니다. 이분은 당대 최고의 군세를 자랑하던 걸륭제 부대를 격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외침 극복사도 대단합니다만 베트남은 거의 우리가 마이너라면 그것도 메이저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분의 인구에도 해자되었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영웅 보응웬지압. 멀리서 오시느라고 혹시 피가 잘 안 통하시거나 한 분 있으면 저분한테 가면 지압을 받을 수 있어요. 아웃셀링. 자, 여러분, 이 지압 원래는 장군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노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서서 어릴 때 쇼팽도 좋아하고 서양 음악과도 섭렵하고 하노이 역사학부를 간 역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혁명 사상과 그 다음에 문필가와 3개국을 능통하였으며 당대 세계 최강의 베트남을 괴롭혔던 프랑스와 미국과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 이끌던 중국 인민해방군을 차례로 격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물연대 보세요. 몇 살까지 사셨어요? 103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80세까지 국가의 중요한 국방관계와 그 세 군데 격전을 다 그가 지휘하였습니다. 키는 1m 60밖에 안 되는 오척 당구이고 역사학도였기 때문에 알렉산더부터 손자에 이르는 모든 병법을 달통하였지만은 그는 베트남 육사라든가 군사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그 베트남 100년의 역사를 무릅뜨고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이 디엠비엠프 전투의 상세한 이야기만 해도 30분은 능히 됩니다만은, 자, 이게 그가 1939년에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79살 생애를 독신으로 오로지 베트남 민족의 자주와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 살다가 69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베트남민의 85%가 국부로 진정하게 존경했던, 여러분 제게 시골 경로당 할아버지보다도 더 추레한 아저씨 누구예요? 호치민입니다. 1939년
당시 피난해 있던 중국에서 만나서 첫눈에 뭐 찌릭 통했죠. 그래서 호재명은 69년에 죽었습니다마는 이후 그가 80세까지 베트남의 모든 국정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았던, 오죽했으면 자존심 강하고 프랑스 나폴레옹을 내세우던 이 프랑스가 동양의 붉은 나폴레옹이다. 화산 위에 내려앉은 흰눈이다. 베트남의 심장이다. 격찬을 아끼지 않았고, 오죽했으면 타임지에 여러 번 났습니다. 작지만 저 매서운 눈, 그 최강의 제국주의 군대 프랑스와 미국과 건방진 중국, 1979년 중월전쟁을 모두 이분의 지휘하에 격퇴했습니다. 그 격퇴는 뭔가 범상치 않은 무엇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역사에 빛나는 지압장군의 산불작전입니다. 무엇일까요? 해피작전, 우회작전, 혁파작전입니다. 정면승부를 피한다는 얘기죠. 정면승부 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 미국, 중국인데. 해피작전은 바로 무엇이냐? 시간의 핵심을 두고 있죠. 적이 원하는 시간에 절대 안 싸웁니다. 가다가는 뭐 꽁대 뿌는데. 낮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보초들 지쳐가 졸지게 가서 슬그머니 헤드와 바지를 분리시켜버리고. 우회작전. 적이 좋아하는 장소를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뭐 요새 진짜 콱 DMBMF 요새가, 여러분, 철통 같은 방어와 프랑스 그들이 자랑하던 외인 용병 16,000명, 6개월치 식량을 저장해 놨습니다만은 105mm 대포를 분해해서 3개월에 걸쳐가지고 배치해서 2달 만에 그 1000의 DMF 요새를 끝장내 버립니다. 요새 진지에 가지 않습니다. 카몬 정글 이깁니다. 그러면은 땅굴에 갑자기 푹 빠지고 거의 강력한 이 독약보다도 더 하는 게 월남의 물소똥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죽창에다 발라가 그 넓적한 서양 아들 엉덩이에 푹 찔러버리면 바로 가죠. 가족사를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 위에 두 형님이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저도 까라마조프가만 형제냐? 우리 서시도 형제다. 과감히 삼형제가 베트남 참전 용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T-54 탱크가 베트남 남부 베통령궁의 철문을 부수러 들어가는 장면 보셨죠? 그날 못 마시던 소주를 3병이나 마셨습니다. 월남 참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저도 발칸포 사수 예비역 병장입니다. 이런데 내 아들이 재택근무라든가 동사무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화천 7사단 철책선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5명이 3대에 걸쳐 예비역 병장입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조국에는 프랑스 저 내영웅보다도 덜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 저기 절대 예상 통밥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 얼마나 빼어난 장비입니까? 그거 바로 들어봤다가는 불나방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릴라전이죠. 여러분, 김 회장님, 세계사적으로 게릴라전의 3대 영웅을 들어볼까요? 베레모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의 영웅 누구죠?
T사스의 머신, 체 게바라. 중국 장제스의 국민당 부대에 쫓겨서 10,0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13,500km를 도망갔던 팔로군의 대장정, 여기에 덩샤오핑이 불과 그때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시황 이후로 중국의 8번째로 마지막 통일자가 된 자가 그 중국 모든 화폐를 칠갑한 누굴까요? 마오 쩌둥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장교로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택동의 16자 전법 기억하고 계시죠? 적진아태, 적이 진격하면 우리는 36개, 적태아추, 적이 퇴각하면 끝까지 추격한다. 적피아타, 적이 피곤하면 가서 때려본다. 적주아요, 적이 주둔하고 있으면은 가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와는 또 다른 역시 배운 역삭도담, 이 보응웬 지압의 산불작전 대단하죠. 자, 우리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요 네 분을 골라서 핵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리트엔끼엣, 우리의 누구와 비견된다고요? 을지문덕. 그 다음에 전흥다오, 이순신. 응후엔 후에 제가 감히 붙였습니다. 강감찬급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보응후엔 지압. 굳이 누구를 비교한다면 이순신 플러스 영계소문급입니다만은 졌던 프랑스가 나폴레옹과 동등한 붉은 나폴레옹이라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난한 역사였습니다만 이 베트남은 우리보다 몇 배 더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응웬 지압 장군이 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에 접근하기 위한 저의 결론으로서 현재 상태가 좋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현재가 불안하고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 진정한 정신과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아무리 소국이라도 대국인들 못 당하랴. 늘상 기자회견에서 자신 있게 했던 얘기. 오늘날 우리의 현상이나 우리의 작품이 상상도 하지 못할 피곤함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만 이 네 분의 베트남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소박하게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거미는 작지만 큰 나방을 잡고 고추는 작아도 매운맛은 더하다. 이 두 번째 강연의 종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